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4일 신나는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 대표 기술주들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그 어마어마한 회사들 그 규제 위험, 뭐 안티트러스트 프로브 뭐 이런 소식에 아주 그냥 박살이 한 번 났습니다. 예. 안티트러스트 프로브 뭐 독점 금지한 거 없는지 이건 조사한다는 거죠. 예. 그래도 필반 지수는 한 0.5%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 시작할 때는 한 100포인트 이상 올라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100포인트 하락 사이 오락가락 하다가 마감할 때 살짝 플러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IT 대기업들 규제 받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이거 한편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구글 가령 혼자서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닌가? 돈도 벌어도 좀 적당히 벌어야지. 가령 말이죠. 화웨이 같은 저런 회사 구글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 환율은요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주식 매수 자금이 이제 달러 공급 증가 요인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일부 롱 포지션 이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추세 하락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월 수출 데이터 이거 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숏 포지션 즉 달러 인버스 매수 기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가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채권 수익률이요. 장기채 중심으로 지금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10년물 수익률 지금 2.08%입니다. 그래서 리세션 우려하는 소리들 자꾸 들리는데요. 채권 시장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요. 세계 각국에서 제조업 지수 일제히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자세히 정리를 했는데요. 동남아 각국 제조업 지수는 대체로 좋습니다. 베트남 니케이 그 제조업 PMI 지수 52인데요. 전월 52.5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거 50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확장세라는 겁니다. 제조업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그 니케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52.7로 나왔는데 예상치 51.3 크게 상회한 거죠. 말레이시아 수출 수입 모두 그 예상은 감소치였는데 상승세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각국은 괜찮은 것 같고요. 한국은 뭐 지금 제조업 그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왔습니다. 지금 장기간 50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그래서 한국 제조업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중공업의 카이신 PMI 지수 예상 50보다 살짝 웃돌한 50.2 이렇게 나왔죠. 지난달과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난주에 49.4로 발표 났던 그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거하고 약간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 그 제조업 관리자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거는 그러니까 조사 대상 업체가 700여 개입니다. 국가통계국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요. 칼신 지수는 HSBC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36곳 업체 대상으로 조사 작성한 겁니다. 그 칼신 지수도 지난 1월에 48.3으로 폭망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3월에 50.8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그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게 빅데이터인데 이거 예상보다 나쁜 52.1입니다. 이게 지금 그 52.1인데 2016년 10월 1일 이제 최저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거 데이터를 보면 대략 58, 64에서 놀았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52면은 그 제조업 그 지수는 여전히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 또 다른 그 제조업 구매자 지수인 마르키트 지수 이것도 지난월에 50.5로 이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유럽은요 제조업 지수 최저 수준입니다. 독일 특히 독일이 나쁘죠. 44에서 지금 그러니까 계속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유로존 47.7인데 이거는 6년 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그러니까 4, 5년 동안 그 독일 중심으로 유럽 그 제조업 지수 계속 나빠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최저치 악화되지 않은 것, 더 악화되지 않은 것 이게 그 위안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영국이나 프랑스 쪽은 제조업 지수가 나름대로 그 비교적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영국도 다시 50m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히토류 카드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없다 이런 우월가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요 여기서는
그 미국은 사실 많은 전자제품들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 각국에서 생산한 거 수입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리를 미국으로 그 수출 제한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공 히토리오 미국 수출 제한해도 미국한테는 별 타격 없고 중공이 더 손해일 거다 이렇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에 추가해서요. 중공이 결국 손해되는 이유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히토리오 생산 업체들 증강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은 중공이 거의 막 그 과점 비슷하게 중공 혼자서 이렇게 많이 그 수출을 해왔는데 세계 여러 곳에서 공급 증가하면은 히토리오 가격 하락하고 또 경쟁이 격화되니까 중공 기업들 결국 손해라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을 이미 5월 초부터 히토리오 카드는 별 효과도 없고 오히려 중공에게 손해라는 이런 분석 자료를 이 채널에서 올려두고 있습니다. 네. 미중 그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관세가 없는 그 3,250억 불의 관세와 절차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한 관세 10% 정도 부과될 가능성, 그 확률을 기존 40%에서 60%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즉 당장 25% 관세 매기는 게 아니라 우선 10% 올리고 중공을 압박한다는 취지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저는 멕시코 관세는 5% 부과된다에 70% 확률이나 부여하고요. 또 다음 달 그 7월 1일까지 해결이 안 돼서 10%를 올린다. 여기에 또 50% 확률을 부여했다는 이런 그 보도입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골드만삭스 저런 발표는 대부분 많이 틀리더라고요. 재미로 보는 정도입니다. 저는 그 멕시코 관세 문제는요, 이번 주 그 미국 멕시코 회의에서 해결될 가능성을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타 페드의 그 GDP Now라는 이런 그 모델이 있다고 계속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연율 1.3%로 제시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로이터에서요, 이제 그 재밌는 뉴스가 좀 주목되는 뉴스가 나왔는데 세계 그 제조업 활동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무역 전쟁 격화되고 있으니까 글로벌 리세션 우려 아주 그 증폭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시아, 유럽, 미국 제조업 PMI 지수 모두 둔화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 격화될 테니까 그러면 남은 수개월 동안 이들 경제 지표들 더 악화될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기업과 소비 심리 더 위축될 거고 실업도 늘 거고 그러면 뭐 투자도 줄어들 거 아니냐? 지금 채권 수익률 하락 행진 계속될 거 아니냐? 그래서 리세션 올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좀 곰곰이 한번 씹어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엔진. 어차피 유럽은 아니었잖아요. 저기 중미 남미도 아니고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미국, 동남아, 중공 이런 쪽이었습니다. 경제 성장 엔진은. 그런데 중공은 작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한 건지 지금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 중이죠. 아마 꼬꾸라진 것 같고요. 유럽 제조업은 수년 내 지금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특히 독일 쪽입니다. 독일이 유럽 제조업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 전체 제조업 지수도 나쁘게 나온 거죠. 영국, 프랑스는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한국도 지속적으로 위축 중이고요. 이제 결국 그 제조업 지수 위축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떠난다는 재무수 공통인데 이 기업들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남아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남아 제조업 지수 확장세이고요. 미국은 트럼프 이후 리쇼어링 정책이 지금 먹히고 있어서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확장세입니다. 미국.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 볼 것이 동남아하고 미국 지표들 중공이 약해지는 것 이상으로 강해지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럽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직 그 미국의 소비 지표, 소비 심리 이런 거 악화 조짐 없고요. 이거 소비는 오히려 강합니다. 노동시장 아주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패드 금리 인하 가시화되면서 채권 시장 안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그 독일 금리, 일본 금리 10년물 기준으로요. 10년 국제 수익률 기준으로 독일과 일본은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도 뭐 0.2%대, 0.5%대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10년채 그 채권 수익률이 2%대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자금이 미국 채권제 시장으로 몰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리세션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봅니다. 결국 그 미국의 패드, 미국에서 그 패드 금리 결정, 그다음에 데이터
그 경제 지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불붙고 있는 거 4차 산업혁명 진행 여부 이런 거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일부 국가 위주로 리세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2분기 리세션 가능하다고 계속 제가 말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은 2분기에 리세션 될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 위주로 리세션은 가능한데 글로벌 리세션은 저는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리세션이라는 것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동시에 리세션 와야 되는데 이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자료를 다 준비를 해두고요. 근데 이제 방금 추가로 패드, 미국 패드에서 금리 컷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네네. 사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세인트루이스 패드 프레지던트 제임스 블라드 이분이 그 보팅 멤버 투표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성장률 슬로우 다운 가능성이 있고요. 인플레 낮고 기대 인플레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인플레 낮다는 건 지금 인플레가 낮다는 것이고요. 기대 인플레라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 전망입니다. 이게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채권 수익률 역전된 가운데 지금 장기채 금리 이게 기준금리보다도 현저히 낮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금리 하단이 지금 2.25%인데 오늘 장기채 금리가 2.08%입니다. 10년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무역 전쟁 좀 세게 붙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금리 컷 조만간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가 났습니다.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우리 신나게 놀자 시간에 다 검토했던 논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바르게 분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제임스 블라드가 밝힌 내용들 이런 논거들 이 시간에 한두 번씩 어떤 거는 뭐 여러 번 반복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지금 제시했던 이유들입니다. 예, 그걸 지금 제임스 블라드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신나게 놀자 수준이 이렇습니다. 예.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 라인 가동 중단 시작했다는 소식이고요. 칩 자회사 만들어갖고 뭐 하이실리콘 자랑질을 엄청 했는데 저거 벌써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IT 탑 기업들이 공유를 안 하니까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최신 칩 개발 일정이 최대 36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뉴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상 죽었다는 거죠. IT 업계에서 신제품 개발 3년 디레이 되면 죽은 거지. 네, 숨만 쉬는 거죠. 영국과 합작하던 해저 케이블 사업, 화웨이 무린이라는 회사 51% 지분을 중공의 상장 기업인 흥통옵틱인가 여기에 매각했다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요, 처음에 화웨이 전망할 때 제가 이런 거 다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화웨이가 그러니까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알짜배기 어떤 사업 단위들을 다른 데 팔아버릴 가능성,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같으면 이게 혹시 위장거래 아닌지 이것도 아마 조사할지 이것도 저는 사실은 궁금합니다. 위장거래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웨이는 제재받지만 여기 홍콩 옵틱은 아직 제재 안 받잖아요. 네, 이렇게 위장해버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거 조사할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네.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남중국해나 대만 미국이 개입하면은 미국과 끝까지 싸운다고 미국에게 경고했다고 어떤 신문 제목에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경고가 아니라 부탁이겠죠. 그리고 미국은 중공의 부탁 따위는 무시하고 하던 일 계속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아베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일단 거부했습니다. 아베 낯짝 두껍기가 고운 발바닥만큼 두껍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말은 재밌게 잘 합니다. 근데 일본은 5일, 6일 몽골에서 대화 제의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보다도요, 일본 외무성에서 외무성 장관이 말하기를 북한이 올바른 결정하면은 제재가 풀린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핵 개발에 사용하는 북한에게 식량 지원 반대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북한 식량난 저거 조작된 거 아닌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설사 일부 사람들 식량난 있다면 이거는 북공 정권의 잘못이죠.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북공은 식량난이 없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북공이 식량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공 정권이 해야 할 일을 하지는 않고 주민들을 굶기면서 해마다 연례 행사로 식량을 구걸하는 거 아닌지 의심이 아주 많이 됩니다. 예. 특히 제재로 식량난 온다고 선전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거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식량 지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